국어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입니다. 제 국어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에다가 1등급으로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제가 2학년 2학기 때 받은 3등급은 보통 3등급도 아니고 3등급 중에서 꼴찌인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성적이 낮았어도 저는 4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이었던 만큼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국어 점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어라는 과목은 말이 국어지 사실 거의 문학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어 공부는 문학 문제를 잘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갈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신 문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한 3가지 이유로 문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서리법, 반어법, 점층법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정확히 이게 지문에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학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시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를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내지는 선지가 애매한 경우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문학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봤는데 정답이 3개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정말 선지가 애매해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저도 그로 인해서 문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깎여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공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학 개념어가 부족한 분들은 문학 개념어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에 나오는 용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문학에 있어서는 그 개념어가 바로 그 용어입니다. 국어 시험을 칠 때 선지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틀렸다. 이런 분들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방학이 됐을 때 그 방학 중 문학 개념어 인강을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인강만 정주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강에서 설명해주는 문학 개념어 중 자기가 어려워하거나 잘 모르거나 문제에 자주 출제될 법한 용어들은 따로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해줘서 단권화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핵심 문학 개념어들을 단권화 시켜주면 나중에 학교에서 밥 먹을 때나 아니면 급식실에서 줄을 설 때나 이런 짬짬이 시간을 활용해서 문학 개념어들을 계속 복습해 줌으로써 문학 개념어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학 개념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인강을 시청한 다음에 이를 단권화시키며 단권화시킨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주는 공부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문학 개념어가 문제가 아닌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 주시고 다음 과정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지문을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문학 지문을 더 잘 이해하면서 시험 문제를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학 공부를 할 때 시를 공부하는 방법과 소설을 공부하는 방법을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공부법을 사실 고안한 건 아니고 제 혼공 멘토분께서 유튜브에 저에게 알려준 공부법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더군요. 혹시나 제 공부법의 기원이 궁금하시거나 원조 혼공 멘토의 공부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제가 링크에 달아놓은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우선 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를 공부할 때는 1단계 먼저 그 시를 베껴쓸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베껴쓰므로써 그 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베꼈을 때는 절대로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베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베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를 베꼈으면서 다음 4가지는 꼭 생각해줬습니다. 우선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를 꼭 생각해줘야 합니다. 이별을 앞둔 상황이라서 지금 슬픔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쓸쓸함이 느껴지는가? 내지는 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지 이런 전반적인 시에 대한 분위기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황입니다.
이 화자가 지금 어떤 시적 상황에 처해 있지를 계속 되새겨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서입니다.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어떤 정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시를 이해할 때는 주제를 중심으로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를 베꼈을 때는 4가지, 시의 분위기, 상황, 정서, 그 다음에 주제를 반드시 생각해 줌으로써 시를 이해해 줘야 합니다. 시를 다 베껴 적었으면 2번째 단계, 이제 필기를 옮겨 적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그 문학 지문을 배우면서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필기가 있을 겁니다. 그 필기는 주로 어떤 시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적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지는 이 시에 어떤 표현법, 색채화가 있는지, 내지는 반어법이 있는지, 점층법이 있는지, 나열법이 되어 있는지, 이런 표현법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필기들을 그대로 저희가 베껴 쓴 시에다가 볼펜으로 옮겨 적어줄 겁니다. 3번째 단계는 필기 보완 단계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 때 물론 필기를 했겠지만 그 필기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문학 시험은 학교에서 다른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나온다는 것이 가장 힘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교 필기만 옮겨 적을 게 아니라 학교 필기 외에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표현법, 상징어, 내지는 비유적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마냥 생각해서 막 하다 보면 선생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내지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적어 놓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필기에서 다루지 않은 표현법, 상징어, 내지는 비유적 표현을 저만의 필기로 다시 보완해서 적을 때 반드시 이게 맞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필기 보완을 해줬습니다. 소설은 시와 달리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를 전부 베껴 적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와 달리 소설은 전부 베껴 적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건들 위주로 요약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요약 정리를 해줄 때 핵심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인물 관계도로 간략하게 표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는 시와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필기를 옮겨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필기로 부족한 내용들을 자기만의 필기로 보완해서 적어주는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제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시험 분석이죠. 국어는 선생님의 스타일과 주관에 따라서 같은 지문이라도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시를 이해할 때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서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보고 부딪혀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쳤으면 반드시 이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자주 내는 문제 유형은 무엇일까? 오답 선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어떻게 구현할까? 또는 내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무엇일까를 반드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1학년 1학기 시험을 한번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는 외부 지문 작품이라서 저희가 수업 시간 때 다루지도 않았고 제가 사전에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고도 그 시어들 사이의 논리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이 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저희 국어 선생님은 외부 지문을 내고 이 시에 나오는 시어들 사이의 논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못하는지를 검증하는 문제를 굉장히 즐겨 내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한 끝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문제는 어떤 시를 주어준 다음에 그 시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를 찾아내라고 하는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각 선지에 등장하는 시들은 모두 외부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를 틀렸는데 그 주된 이유는 외부 지문 작품을 이해할 때 너무 각 시어의 세부적인 의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치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9번 문제를 틀림으로써 제가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걸 잘 관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보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이 됐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난번에 친 시험을 잘 파악함으로써 다음번에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시험 분석은 언제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시험 직후에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시험 경험이 생생히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 문제를 틀렸을까를 반드시 되새겨서 생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왜 문제를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시험 직후에는 반드시 오답 분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답 분석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내는 전반적인 출제 경향도 함께 파악해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직후에도 시험 분석을 해야 되지만 다음 시험을 2주 앞둔 시점에서도 시험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험을 분석해 줌으로써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틀리고 어떤 사고 과정에서 함정에 잘 빠지는지를 파악하면 다음 시험 때는 이런 함정들을 주의해야겠구나를 잘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험 2주 전부터는 반드시 시험 분석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학 개념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념어 인강을 듣고 그 내용을 단권화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줘야 합니다. 개념어가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이 단계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에는 시는 반드시 베껴 적어주고 소설은 핵심 사건 위주로 요약 정리를 해줌으로써 그 지문 속 분위기, 상황, 정서, 그 다음에 주제를 계속 떠올려서 되새겨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필기를 옮겨 적어주고 부족한 필기를 보완해 줌으로써 좀 더 탄탄하게 지문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시험 분석입니다. 반드시 시험 직후에 시험 분석을 해주고 다음 시험 2주 전에도 시험 분석을 해줌으로써 나의 약점, 선생님의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오답 포인트들을 반드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국어는 점수가 확실히 좋아지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느린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나는 국어에 그냥 소질이 없구나 하고 국어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국어는 발전이 느린 과목이지만 한번 그 원리를 잘 파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3학년이 돼서야 그 국어 원리를 파악했을 정도로 국어를 어려워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3학년이 될 때까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수 독학으로 여러분들을 꿈의 대학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